반갑습니다. 넥스트머니의 윤수명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농심이죠. 농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K푸드 테마주에서 2등입니다. 1등은 당연히 삼양식품이고요. 그래도 이렇게 농심을 찍은 이유는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보이거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여기에만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투자 리더스 그리고 넥스트 머니라는 채널인데 그 채널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그 투자 방법을 영상 촬영해달라고 요청을 좀 많이 해주시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테마와 이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재무적인 분석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혹은 뭐 기타 등등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좀 설명을 좀 깊숙하게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농심의 주주분들도 마찬가지신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한 부분에만 안 치우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농심 이 종목 분석을 할 때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농심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이 농심을 분석을 할 때는 첫 번째 우선 기업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기업 분석 중에서 밸류에이션 측정해 보는 게 좋아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급 체크 해봐야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수급이 좋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가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볼 때는 항상 체크라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세가 있냐 없냐 혹은 매수세냐 아니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들어오면 주가는 올라가죠. 오늘처럼요. 근데 오늘은 아마 좀 이따 확인해 볼 건데 외국인 기관 둘 다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좀 이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급과 함께 거래량이 따라와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되었었을 때 주가는 올라가니까 수급 체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그 회사의 대표적인 아이템도 체크를 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삼양식품이 왜 올랐을까요? 오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아이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술적 분석 들어가야죠. 이 차트를 보고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차트를 분석해야죠. 이평선도 분석해야 되고 캔들도 봐야 되고 거래량도 보고 밑에 있는 이 보조 지표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게 좀 더 할 건 한두 개는 있긴 있지만 쉽게 간단하게 그리고 대략적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이렇게 네 개가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최소한 10점 만점이라 치면 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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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이 정도는 돼야지 그 해당 종목의 주가가 잘 오른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기업 분석적인 측면에서도 8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 혹은 기관이 둘 중에 최소한 한 군데가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수급의 주체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에 불닭볶음면이 있다고 하면 농심에는 신라면이 있습니다. 그죠? 신라면. 그리고 짜파게티도 있고요. 그런 아이템이 우리나라 부분에서는 1등이지만 해외에서는 과연 1등인가 한번 의문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역시 잘 팔린다면 역시 삼양이다. 이렇게 삼양이 아니라 농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런 걸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 들어가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농심은 이평선이 몰려있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네. 전고점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42만원까지는 주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리고 전고점 돌파를 하면 지속적인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라는 부분 나오겠죠. 그리고 상승의 폭은 밑에 있는 보조 지표들을 활용을 하면서 과매도 구간이 오기 전까지는 지속 상승이니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게 따닥따닥 연달아서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늘 이 부분들 다 해볼 테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부터 볼게요. 수급 보고 나서 기업 분석, 수급부터 본 다음에 아이템 갔다가 기업 분석하고 기술주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급에 대한 분석입니다. 수급을 좀 볼까요? 보세요. 농심은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은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매도를 했죠. 그리고 기관이 외국인이 매도한 것 이상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주가는 우상향을 했던 겁니다. 기업이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혹은 기관 둘 중에 한 군데의 매집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농심은 기관의 매집세가 있죠. 3일 동안 연작으로 차익 실현한 물량은 있지만 한 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냥 차익 실현 일부분만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분입니다. 기간을 볼 때 기간 하나만 따로 보지 마십시오. 기간을 하나의 통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눠서 분석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보세요. 금융투자, 증권사죠. 어떤 애들이에요? 단타 성향이 짙은 애들입니다. 보험, 그리고 기타 금융, 은행은 안정성을 선호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투신은 매집을 해놨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주가 급등시키고 나가는 애들입니다. 왜냐하면 투자 신탁인 애들이니까요. 혹은 매집을 했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그 수익률이 안 나오죠. 손절도 한 번에 하고 나가는 애들이에요. 위험하면서도 좀 리스크가 크면서 레비뉴도 수익도 좀 약간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급의 주체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얘네들은 다른 거 없어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기가 막히게 미리 잘 파악하는 애들이 사모펀드이고요. 그리고 연기금 주가를 방어해주는 애들이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좀 뭔가 기관 내에서도 수급의 주체들의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그런 다른 것들도 다 보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럼 농심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을 요약을 하면 보세요. 투신이 제일 많죠. 그리고 연기금이 있습니다. 보험, 기타금융, 은행 이쪽은 안정성을 위주로 한다고 했죠. 지금 그 전체 정시가 안 좋아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주식 매수를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급의 주체가 되긴 힘든 애들입니다. 그러면 기관 내에서도 지금 들어온 애들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 금액을 보면 투신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매집을 했죠. 이렇게 투신이 한 군데가 매집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나중에 한 번에 빵 터뜨려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장대 양봉 나올 때 매도하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그래요. 외국인은 지금 3거래 연속으로는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굉장히 작은 소량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3거래 연속 매수 이런 식으로 지금 차츰차츰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좋은 신호이고요. 이렇게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주가가 좀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면서 나중에 투신이 한 번에 쫙 올려주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거든요. 보세요. 외국인은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올리거든요. 천천히 올려요. 그러다가 자기 입맛에 맞는 타점에 왔었을 때 투자 신탁 투신 애들이 장대 양봉 만들고 매도하고 나간다. 이때 우리도 같이 나가면 좋죠. 농심은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고요. 그러면 수급 봤으니까 이번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도 한번 접근해 볼게요.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제가 따로 구한 것도 있지만 그냥 네이버 금융에서 그냥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밴드 차트 보는 것도 좋고요. PBR 밴드 차트 보는 것도 좋은데 둘 다 보는 게 좋습니다. 간혹이 아니고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거를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못 쓰거나 둘 중에 하나는 못 써요. 근데 농심은 둘 다 쓸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2025년 4월 달이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보통 실물 경제보다 6개월 내지 1년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요. 주가는 간단하게 주가는 6개월 내지 1년 선행을 하니까 미래 시점에 지금보다 6개월 뒤면 10월이고요. 그리고 미래 시점에
1년 뒤면 내년 한 4월? 26년 4월이죠. 26년 4월 달에 주가가 PER 밴드 차트랑 PBR 밴드 차트에서 가장 많이 지나간 구간을 살펴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보세요. 일단 기억하세요. 2026년 4월이랑 2025년 10월 이거 두 개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만 보면 돼요. 이것도 볼게요. 제가 아까 10월이라 했죠. 2025년 10월에 이렇게 0.7배수일 때 33만원, 0.8배수일 때 3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농심의 주가가 가장 많이 지나간 PBR 밴드의 배수를 보면 됩니다. 제일 많이 지나간 거는 녹색이랑 보라색 이 두 개거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역회된 숄더를 만들고 나서 녹색 선을 뚫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형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라색 선을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2025년 10월 달에 보라색 선을 본다고 하면 농심의 기업의 가치는 42만 7천 원입니다. 그럼 주가랑 다시 한번 더 비교를 해볼까요? 주가는 지금 아마 그 선에 있을 거예요. 보세요. 40만 9천 원이죠. 그럼 이미 44만 원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주가는 저평가 구간도 아니고요. 고평가 구간도 아닌 적정 주가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BR 밴드만 보면 안 되겠죠? PER 밴드 역시 볼 겁니다. PER 밴드를 보면 PER 밴드 역시 2025년 10월로 본다고 하면 16.8배수가 48만 원이고요. 그리고 14.3배수가 40만 9천 원이죠. 그럼 이 중에서 파란색의 주가가 가장 많이 지나간 구역. 그 구역은 역시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보라색 구간을 볼게요. 보라색 구간의 10월 달을 본다고 하면 48만 원입니다. 그러면 농심의 주가는 적정 주가는 48만 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고요. 근데 6개월 앞에만 본다고 하면 너무 그것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뒤를 보는 겁니다. 1년 뒤 4월 말로 본다고 하면 PBR 밴드 기준으로는 44만 원. 그러면 전고점이랑 똑같은 가격이죠. 그죠? 그리고 PER 밴드 차트로 본다고 하면 50만 원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했었을 때 뭔가 44만 원이 좀 맞는 그런 느낌이 나죠. 다시 볼게요. 여기 보세요. PBR 밴드로 0.9배수가 43만 9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볼게요. 44만 원에서 멈추고 내려갔죠. 기업의 가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보면 도움이 돼요. 이것보다 더 정확한 거는 FCF 기준 혹은 EPS 기준을 쓰는 건데 그 내용은 너무 어려워서 일단 넘기는 걸 하고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이 방법,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44만 원이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바로 1년 뒤의 가격이에요. 농심의 1년 뒤에 기업의 가치예요. 그거를 도달을 하고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는 어디로 볼까요? 당연히 1년 그 뒤를 봅니다. 1년 그 뒤. 그렇겠죠. 한번 도달했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1년 전의 가격은 이미 도달했으니까 그 뒤에 가격을 보겠죠. 이 뒤에 가격이 이거보다 낮으면 주가는 계속 하락하는 거고요. 이 뒤에 가격이 이것보다 높다고 하면 주가는 느리지만 비록 느리전정 방향성은 우상향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6년도 말 2027년도까지 보도록 할게요. 2027년 3월까지 본다고 하면 농심의 주가는 47만 원이고요. 그리고 2026년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46만 원입니다. 예전보다 올라갔죠. PER 밴드 차트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026년도 말은 54만 원이에요. 그리고 2027년 1분기까지 본다고 하면 역시나 55만 원 정도로 거의 비슷하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다만 저 정도 가격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간 요약 좀 해드릴게요. 1년 뒤 기준으로 봤었을 때 주가는 44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년 뒤를 본다고 하면 주가는 5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왜냐면 기업의 가치가 이 부분에 따라가니까요. 그러면 1년 뒤랑 비교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적정 주가예요. 그죠? 그리고 2년 뒤랑 비교하면 지금의 주가는 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예요.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거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중장기 투자할 때 이런 건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하지만 단타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거 명심해야 돼요. 1년 뒤에 이 기업의 가치가 44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44만 원이 이미 한 번 나왔죠. 그러면 단기 조정 무조건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올라옵니다.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만 먹고 나가십시오. 이 가격은 또 나중에 돌아오거든요. 지금 당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가격을 목표로 들어오신 분들, 50만 원 이상의 최대 52만 원까지 보신 분들은 중장기, 중기 혹은 장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농심의 아이템을 좀 보도록 할게요. 농심은 지금 국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없겠네요. 앞으로 돌릴게요. 농심은 우선 이 부분만 보고 다시 넘어갈게요. 신라면 9.1%로 전국 판매 1순위, 짜파게티, 안성탕면, 진라면 매운맛, 육개장 사발면 등등 이렇게 있는데 국내에서는 농심이 독보적인 1등입니다. 이거는 국내에 한해서는 삼양도 농심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신라면, 그리고 짜파게티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만 먹지 다른 거 안 먹습니다. 보통 새로운 라면이 나오면 무슨 맛일까 하고 궁금한 마음에 먹기는 하지만 한번 자신의 입맛을 사로잡은 그 제품은 결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독점의 위치는 농심은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해외는 수출 쪽은 생각 봐야겠죠. 삼양식품이 저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해외에서 불닭볶음면을 비롯한 라면 상품에 대한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농심은 어떨까요? 농심도 그럼 분석 들어가 봐야겠죠. 농심 역시 라면 분야에서는 삼양만큼 잘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 이거는 맞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라면 성장에도 수익성이 아쉽다라고 했죠. 심지어 트럼프 관세에서도 지금 안심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호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아쉽냐? 라면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부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보시면 되거든요. 라면 사업의 견조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스낵 그리고 음료 등의 사업 부분 물량 감소와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고정비 부담에 있어서 경영 비용 증가 등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성장이 하긴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좀 재무적으로 풀이를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이게 P고요. 이게 조업도라고 칠게요. 고정비는 조업도가 작든 크든 일정에서 고정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고정비 위에 이렇게 변동비가 쌓입니다. 변동비가 쌓여요. 다시 적어볼게요. 변동비가 쌓이고 그리고 이런 것을 책정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판가로 책정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 남는 게 마진이죠. 일반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고정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면 여기는 P이고 Q예요. 전체 Q가 아니고 조업도는 일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판매량을 계속 늘렸다고 해볼게요.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조업도가 아니고 고정비는 일정합니다. 그대로예요. 고정비는 전체 고정비는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쪼개볼게요. 그러면 단위당 혹은 한 개당 가격 고정비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당연히 줄어들죠. 전체 금액은 일정한데 판매량은 많아졌어요. 그러면 원가가 이게 한 20%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10개 팔던 게 100개 들어가요. 그럼 고정비는 단위당 원래 한
잠깐만요. 가격의 변동이 없이, 고정비는 가격의 변동이 없이 20만 들어갔다고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10개 팔았었을 때 20원이랑 100개 팔았었을 때 20원은 어떤 느낌일까요? 당연히 10개 팔았었을 때 20원은 1개 팔 때 2원이 되겠죠? 2원이 아니고 0.5원이네요. 0.5원. 0.5원인데 100개 팔 때 20원은 0.05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개당 고정비는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고정비는 전체 총 금액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물건을 많이 팔면 팔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절감이 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정비 절감 효과라고 하거든요. 물건이 많이 팔려야지 이러한 것을 느낄 고정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익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좀 그 회사의 미래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지금 단위당 고정비 절감 효과는 지금 농심이 못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삼양식품은 이거 제대로 누리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2등주로 전락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죠. 여기 스낵가, 음료 등의 사업 부분 물량 감소와 관련한 고정비 부담에 경영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수익성이 감소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농심은 어떤 대책을 했냐, 이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농심이 만든 대책은 이거예요. 수출 및 현지 외형 확대에 따른 라면 성장에도 수익성이 아쉽다면서도 4월부터 반영되는 제품 가격 조정을 고려하면 2분기부터의 영업이익 성장 전환 기대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의 수익성은 좋아질 부분이 보인다 이고요.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농심 분석할 때 기업 밸류에이션 측정하는 것도 중요했고요. 수급도 봐야 되지만 아이템도 봐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템을 분석을 할 때 이 아이템과 기업 밸류에이션 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 볼게요. 왜냐면 보세요. 지금 아이템이 스낵이랑 음료가 안 팔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없어서 수익성이 안 났단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안 나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랑 주가랑 아이템, 기업 밸류 이게 뭔 연관성이 있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지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농심의 모든 재무지표로 제가 한번 다 훑어봤어요. OPS, EPS, SPS, FC, FPS, OC, FPS, BPS 다 봤는데 주가가 따라가는 것은 주당 영업이익, 즉 OPS입니다. 지금 검정색이 주가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이 영업이익이에요. OPS죠. 보세요. 일단 간단한 굵직굵직한 거 할게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줄어들 거로 보이니까 주가도 떨어지면서 행보합니다. 그죠? 그 뒤에 영업이익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가는 그 이전에 주가가 급등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갑니다. 어떤 영업이익이냐고요? 주가가 선행을 하고 있죠? 미래의 영업이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방금 기사에서 뭐라고 했죠? 고정비 절감 효과 때문에 1분기는 안 좋았지만, 그죠? 근데 2분기 때는 판가를 올려서 영업이익이 성장 전환하도록 하겠다. 2분기부터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던 투신 있죠. 수급을 볼 때 투신이 이렇게 매집을 많이 하는 이유는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실제로 좋을 것이다. 발표 나기 전에 그러한 확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농심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한 것은 노리고 들어오는 투신과 그리고 외국인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연결을 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본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만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처음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업 밸류를 분석을 했고요. 이거는 44만 원이 1년 뒤에
기업의 밸류고 2년 뒤로 본다고 하면 50만 원까지 된다. 그죠? 그리고 수급으로 보면 지금 투자 신탁, 투신이 들어왔습니다. 투신과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어요. 분명 이때 기업 밸류 44만 원 도달하자마자 다 나갔던 그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뭐로 볼까요? 2년 뒤로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을 보면 라면은 성장성이 좋아요. 다른 게 안 좋아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라면의 수익성은 좋습니다. 음료랑 스낵이 안 좋은 거예요. 음료랑 스낵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것도 가격 올려서 판가 올려서 영업이익을 올리겠다고 했죠. 그리고 마지막 재무지표를 보니까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간다. 근데 2분기 때 농심 같은 경우에는 판가를 올려서 영업이익을 올릴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확실히 주가 상승의 근거가 여러 측면에서 관찰이 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난 다음에 차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 차트 안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주가가 44만 원까지 갔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주가 44만 원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1년 뒤에 농심의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의 밸류에이션 내재 가치라고도 하죠. 그거를 찍자 말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고요? 기업의 가치를 찍었기 때문에 투신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이 목표 달성했으니까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죠. 이 부분에서 왜 올라갈까? 첫 번째, 개미털기인가? 개미털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첫 번째 2026년도 상반기 기업 가치 목표치는 찍었으니까 그 다음에 26년도 말이나 혹은 27년도를 보고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수급을 받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27년을 보고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혹은 26년도 말이겠죠. 그리고 투시는 아직까지 매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천천히 올라가다가 한 번에 빵 터뜨리고 나가려고요. 이러한 것을 미리 정보를 알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급등이 나올 때 수급을 찾아봐가지고 투신이 이탈을 했다 하면 같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외국인과 다른 기관이 또 매집을 했다고 하면 말은 달라지고요. 이건 조심하고요. 그러면 팔 필요 없죠. 일단 그런 식으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참조삼아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일단 이것까지 내용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 기술적 분석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 볼 때 보세요. 제가 지금 파란색 선 2개 그어놨죠. 가장 많이 그 거래량이 들어온 날 기준으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부분을 어느 정도 약간의 이탈은 있었지만 지지를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집, 이 두 군데서 매집을 했던 그 주체가 삼양식품의 주가 하락을 더 이상 떨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상황에서 OBV 그리고 RSI 이 두 개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고, OBV 시그널 9 같은 경우에는 골드 크로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따라왔죠. 삼양식품의 특징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좀 비슷한 부분이니까요. 근데 저는 일단 OBV랑 RSI를 키워놨는데 이상하게 OBV 그리고 RSI를 활용을 했었을 때 이렇게 OBV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일어났죠. 골든 크로스가 여기서 일어났고 여기서 일어났고 이 정도예요. 그럼 볼게요. 이 부분에서 골드 크로스가 낮다 안 낮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지나고 나서 주가가 연속 상승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그 2월 초 전후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3월 초에도 이때도 OBV가 골드 크로스가 일어나자 주가는 지속 상승을 했죠. 이번에도 또 골드 크로스가 떴습니다. 심지어 예전과 같은 낮은 위치에서 터진 게 아니고요. 높은 위치에서 터졌어요. 높은 위치에서 OBV의 골드 크로스가 터지면 주가 상승폭은 더 커요. 예전부터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농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RSI 역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농심의 추후 주가의 흐름은 지속적인 상승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우상향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 들어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앞에 봤던 수급 점검, 기업의 밸류에이션, 뭐 기본적인 거이긴 하지만 기업의 밸류에이션 점검, 그리고 아이템에 대한 점검, 그리고 이 아이템이 국내와 해외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점검, 그리고 이 아이템들이 수익성이 어떠했는지 점검,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랑 비교했죠. 그리고 수급적인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수급도 외국인 들어오고 투시는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베이스를 깔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할 때 다른 건 다 제끼고 이것만 보는 겁니다. 이것만. 이런 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회사의 보조 지표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고 거래량이 제일 많이 터진 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봤었을 때는 우상향인데 그 주가 상승폭은 더 확실히 클 확률이 높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전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영상 촬영하는 그 시간이 엄청 길어지고 촬영하는 저도 너무 힘들고요. 그런데 이렇게 농심이란 종목을 촬영을 하면서 찍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제가 반도체나 2차 전지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진짜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진짜. 반도체 뭐 블랭크 마스크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뭐 집적회로 위에 올려가지고 이거 뭐 짜자작 쌓는 거 뭐 용어 설명하고 아이템 설명하면 이해 못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양극재, 음극재 분리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상기 부위가 있는데 BMS 관련된 부분으로 뭐 2차 전지 폭발하는 거 막아주고 2차 전지 외부 충격으로부터 뭐 보호해준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안 봐요. 왜냐면 어렵거든요. 설명하는 저도 어려운데 들으시면서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농심은 우리가 친숙한 라면이라는 아이템을 삼양식품이란 게 세계에서 원투펀치로 한 회사입니다. 라면이라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비록 제가 지금 32분째 혼잣말하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만 좀 두서없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걸 압축하다 보니까 이게 좀 듣기 힘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밸런스 있는 그 분석, 그리고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분석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그 접근이든 아니면 투자를 할 때 나중에 써먹을 방법이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한번 갖춰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긴 영상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